법의 의, 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랑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규범의 체계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텍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바로 칠판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냥. 자, 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법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뭐 의 부분을 읽어보면은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인데 뭐 최소한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법이라는 건 사회를 유지하고 뭐 권리 의무를 정해주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 중에서 어겨도 그만인 규칙 빼고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모아 놓은 최소한의 내용 이걸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쯤 뵈면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중에 최소한의 내용을 법이라는 걸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규칙인데 그냥 의의로 말하자면 규범입니다. 규범인데 권리 의무에 관련된 규범이고요.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꼭 지켜야 될 내용인데 사람들은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게 만든다든가 법을 어기면 지키게끔 강제를 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나온 문장들을 잘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형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범죄가 없어야 되고 범죄를 없애려고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면 범죄가 되는지 법률로 다 정해놓고 그걸 위반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징역을 보낸다든가 해서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어기지 말라라고 강제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자, 매수인은 판결문을 부여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는 자, 내가 매수인이고 돈을 주고 물건을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스스로 등기를 잘 넘겨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니까 법을 통해서 강제로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강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하는 기능은 민사적인 영역에서건 형사적인 영역에서건 사회가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게끔 강제하는 도구들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법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사회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법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아무런 기능도 안 하고 그냥 뒷전에 물러서 있다가 누군가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역을 보내고 등기를 뺏어가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고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즉 분쟁이 생겨났을 때 과거에 법이 없던 시절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 뭔가 일이 해결이 되고 또 분쟁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했었고 또 왕도 없던 시절에는 힘센 놈이 법이지 말 안 들으면 충돌이 생기면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 힘으로 해결을 하면 사회가 유지가 잘 안 돼요. 힘센 놈이 다 때려 죽이고 다 없어지고 그럼 사회는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옆에 부족에서 더 힘센 놈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족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법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왕이 운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운영을 하는 나라가 왕이 잘할 때는 상관없는데 왕이 잘못할 때에는 그 사회 조직이 또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왕도 지켜야 되는 규칙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외부 세력의 침입에 버텨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켜야 될 규칙을 문서로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법전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뭐 퀴즈쇼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대략 3,000년 정도 됐어요. 3,000년 정도. 자, 그러면 이 법이라는 시스템은 한 3,000년 정도를 겪어오면서 그동안의 사람들이 일으킨 분쟁들을 토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1년 만에 이 법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마스터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정도 범위 안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로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내가 배운다는 이런 자세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짧은 5, 60년의 식견으로 3,000년 된 민법을 대적하려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법이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럼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러려고 있는 건데, 근데 자, 우리나라 그런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우리나라 법 체계는 거의 그림 그릴 거니까 따로 그리지 마세요.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생겼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한 3단계로 분류가 돼요. 자, 보다 힘이 세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 지시를 받는 형태의 하위법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힘이 가장 센 법이 어떤 법이냐? 자, 제가 민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민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법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그림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하는 학생들이나 배우는 거고요. 헌법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헌법이라는 건 나라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문서를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다 헌법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은 나라의 기틀을 구성하는 법이에요. 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정하는데, 근데 그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적어놓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또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자유와 평등을 허용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쭉 써서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운영하겠다라는 정신을 담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항이 13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라고 하면은 제1조 어쩌고 저쩌고, 제2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문장들을 말하는 건데, 부칙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131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바꿀 때에도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 투표 뭔지 아시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선거권 있는 사람에 한해서이긴 합니다만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문장을 만들지는 그건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걸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자, 다수가 찬성을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이 언제 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초등학교 때는 외웠다가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죠? 자, 우리나라가 해방은 언제 됐나요? 해방은 1945년에 됐죠, 그죠? 자, 헌법은 194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을 그 헌법 제정된 걸 기념하는 제헌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생기고, 자, 일본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난 직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헌법을 만들었던 일인 거예요. 3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왕정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헌법부터 일단 3년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된 거고, 그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9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9번이나 바뀐 헌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권리 의무와 모든 분쟁 해결의 기준을 131개 조항에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써. 저게 많은 게 아니야. 자,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사고를 칩니다. 법에다가 다 미리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통신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또 새로운 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을 하는데 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어차피 131개 조항에 다 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에다가는 기본 정신만을 적어놓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법률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헌법의 추상적인 명령하에 분야별로 관리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률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통상 무슨 법 그러면 법률을 무슨 법 하는 거고, 헌법을 말할 때는 항상 헌법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법이지만 보통 법률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그러면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헌법이 센 건가요? 법률이 센 건가요? 헌법이 센 거예요. 자, 만약 법률을 만들 때 이건 분야별로 법률들을 만들 테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민법도 법률이에요. 그리고 형법도 법률입니다. 자, 어떤 나라든 그 이외의 법률들도 있습니다만 민법과 형법이 항상 기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항상 처음 만드는 겁니다. 자, 등등등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세부 절차는 몰라도 되는 거니까 국민투표 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선거철에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법률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로 이렇게